뉴스 코멘터리 막점 막후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한 사람의 사의 표명이 정치권을 뒤숭숭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신현수 민정수석입니다. 검찰 인사를 두고 법무부하고 이견이 있었다는 게 청와대가 내놓은 공식 입장입니다. 신현수 수석 역시 평생 박범계 장관 보지 않겠다라고 강하게 발언까지 했는데요. 대통령의 오랜 측근으로 알려진 신 수석이 임명한 지 40일 만에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갖가지 추측이 난무되고 있는데요. 청와대와 검찰 갈등이 재점화되는 게 아니냐, 또 검찰 개혁은 어떻게 되느냐, 혹시 대통령의 레임덕이 시작된 거 아니냐, 말이 정말 많습니다. 진짜 뭐가 문제인지 신현수 수석이 불러온 파장의 내막을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제에 새로운 분 한번 모시고 다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현주 변호사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전에 한번 오셨는데, 그렇죠. 이 검찰에 아주 민감한 얘기 있을 때마다 우리 핵심부에 계셨던 핵심부라고 변호사님 저희가 모시고 있는데 오늘 또 구체적인 얘기 좀 많이 해주십시오. 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논란의 시작부터 한번 얘기를 좀 해보면요. 검찰 인사를 두고 법무부 안 또 이견이 있다고 하는데 사의 표명을 한 거는 맞는데 너무 많은 설들이 난무하고 있어요. 확인 안 되는 얘기도 많고. 일단은 청와대 공식 입장은 뭐죠? 청와대 공식 입장은 이제 사의를 표명했는데 현재 만료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신현수 수석을 통해서 나온 언론의 보도들 중에 일부는 이제 부인을 했죠. 패싱설. 신현수 수석이 패싱 당했다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부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광철 민정 그렇죠. 이광철 그 비서관과의 갈등설에 대해서도 부정을 했는 상황이고요. 네. 일단은 법무부 이견이 있는 거는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자, 먼저 신현수 민정수석이 어떤 사람인지 먼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출신 수석, 이번 정부 들어서 검찰 출신 민정수석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검찰 출신으로는 첫 번째 이제 민정수석이 됐습니다만은 문재인 정부 초기에도 민정수석으로 거론됐던 분이에요. 법무부 장관으로도 계속 하마평이 올랐었어요. 그렇죠. 법무부 장관으로도 하마평이 올랐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분이 노무현 정부 때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을 할 때 거기 밑에서 사정비서관을 했어요. 사정비서관이 이제 공직기강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총괄하는 역할이죠. 검찰에 있으면서 사정비서관. 그렇죠. 검찰에 있으면서 파견을 와서 했는데 거기에서 검찰로 돌아가지 않고 바로 사표를 내고 이제 변호사로 가셨던 이제 그런 분이신 거죠. 좀 문재인 대통령 보기에는 깔끔한 분이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사회문화수석 할 때인가요? 민정수석 할 때. 그 무렵에 사정비서관 했는데 파견직 공무원이 와서 난 이제 더 이상 안 하겠다. 그렇죠. 이제 법조계 변호사 하겠다. 변호사로 이제 돌아가셨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이제 국정원의 기조실장으로 국정원 개혁에 또 역할을 잘하신 분이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위기 상황에 검찰과의 관계 정상화 문제, 또 그리고 꾸준한 검찰 개혁의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적임자다. 이렇게 해서 이제 모셔온 분이죠. 모셔온 분이다. 네, 지금 말씀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히 신임하고 좀 각별한 관계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얼만큼 각별한가요? 술도 한잔 먹고 이러나? 어떻게 이현주 변호사는 좀 아십니까? 그건 2012년에 문재인을 지지하는 2012년 대선에서 말입니다. 문재인을 지지하는 법률가 350인의 이름을 올리셨어요. 350인이면 엄청 많지 않나요? 근데 2014년에 세월호 관련으로 단식 투쟁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맞습니다. 그때 가서 위로하고 격려했던 분 중에서도 민경환 변호사님하고 이분이 가서 힘을 북돋아 줬던 걸로 압니다. 350인 중에 한 명이고 제가 알기로는 캠프 법률지원단장을 한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17년에 단장도 하셨죠. 상당히 믿음이 있는 사람한테 시키는 거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아주 각별한 사이였던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이유를 누구보다도 걱정하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해지고 있죠. 그러나 그걸 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시각차가 있는 것으로 알아요. 이 사의 표명의 이유가 법무부와 이견이 있었다, 그리고 조율이 안 됐다 이 이야기인데 신현수 패싱 논란까지 언론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검찰 인사에서 민정수석이 어느 정도 제 생각에 조언을 할 수 있겠지만 사실 패싱 논란이라고 나올 정도로 관여를 하는가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좀 생기거든요. 어느 정도의 이 영향력을 끼칩니까? 검찰 인사에 있어서? 어차피 인사권자는 대통령이고 대통령에게 조언을 하는 데 불과하죠. 가령
2019년 7월에 뭐 윤석열 총장이 임명될 때도 사실 네. 민정수석실은 그 윤석열 총장을 위험한 인물이라고 지지하지 않았다고 하죠. 반대했다고 들었어요. 예, 네. 공욱 차장을 밀었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어차피 결정권자는 대통령이고 조언을 하는 비서의 입장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기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해서 패싱이라든지 무시당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한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민정수석이라는 게 뭐 권력기관을 기구를 이제 담당하잖아요. 그중에 검찰을 담당하다 보니까 인사에 영향을 끼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서입니다. 수석 비서라서 수석이 아니고 비서관이죠. 비서관 중에 가장 우두머리다 그런 뜻으로 네. 그 파트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영향이 뭐 패싱이 네. 된다 이런 표현은 사실 맞지 그렇죠. 않은 것 근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패싱은 말장난인 것 같아요. 네.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했잖아요. 아니 법무부 장관하고 민정수석하고 조율 중에 네. 그냥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께 보고를 해서 됐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패싱이잖아요. 조율이 끝난 다음에 다 의견을 모으고 합의를 하는 것이 패싱이 아니지 조율 중에 왜 보고합니까? 그러면 조율 안 됐으니까 내가 그냥 따로 그냥 보고할게 이런 말도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무시당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시당한 그건 게 패싱이다. 패싱이라고 보여지고요. 기본적으로 검찰 인사 이런 시스템으로 합니다. 민정수석실 산하에 있는 민정비서관과 네. 법무부 장관 산하에 있는 검찰국장이 실무안을 만들어가지고 조율을 해요. 그런 다음에 법무부 장관한테도 보고하고 민정수석한테 보고하고 민정수석은 대통령한테 대략 검찰 인사 이렇게 할 겁니다라고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이 최종적으로 조율을 합니다. 조율을 이런 하고. 시스템이고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를 이렇게 가서 직접 보고하는 경우도 없어요. 맞지 않다. 민정수석이 가서 보고를 하는 거죠. 검찰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별로 그렇게 중요한 문제 아니라면서요. 그렇다면은요, 이거를 옹호하려면은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고 노무현 대통령 때 분명히 문재인 대통령 민정수석 하셨잖아요. 했죠, 오래 했죠. 그럼 그때도 그러면은 본인이 아무런 얘기 안 했습니까? 검찰 인사에 대해서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았어요? 의견 제출 안 했습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조국 민정수석 때는 청와대에서 다 했잖아요. 다 조율해가지고 다 했다라고 언론 기사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국가 시스템이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누구는 관여하고 누구는 관여하면 안 되고 이런 식의 평가를 받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알겠습니다. 말씀드립니다. 뭐 네. 그럼에도 대통령이 뭐 결정을 그러니까요. 한 거 아닙니까? 그래도 어쨌든 결정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를 내렸으면 어느 정도 논란이 있더라도 일단락 돼야 되는 게 그렇죠.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논란이 된 이유가 따로 존재할까요? 뭐가 있습니까? 대통령이 도장 찍으면 끝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결국 이제 이성윤 검사 지검장하고 이제 심재철 국장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이거는 그 결국은 뭐냐면은 신현수 민정수석이 검찰 쪽의 이야기를 더 이렇게 신뢰한다, 의견이 기울어 있다 이런 측면인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결정하는 것은 대통령의 결정이에요. 네. 대통령이 국정 방향을 정하는 거고 현재 시점을 검찰 개혁과 검찰의 안정화라는 측면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좀 더 방점을 더 줄 것인가 하는 것은 대통령의 통치권적 결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런 식의 특히 저는 이제 언론에 우리 흔히 하는 구중궁궐이라고 하잖아요. 구중궁궐에 늘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든지. 그러나 이 참으로서 이 갈등의 상황들을 언론에 노출될 정도의 격한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박 부대변인님하고 네. 같은 의견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논란이 되었던 것은 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그리고 신현수 민정수석이 내놓은 안에는 한동훈 복귀까지 있었다고 한동훈 해요. 올린다. 예, 그런 얘기 한동훈 있었다는 복귀까지 거잖아요. 있었다고 예. 해요. 그거 대통령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뭐 의견이 조율이 될 때는 서로 협의점을 찾아갈 수 있지만 이거는 뭐 이 정부의 반기를 들었던 대표적인 인사를 다시 현 수사 일선에 복귀시킨다는 거니까 대통령은 받아들일 수 없는 거라고 봐요. 대통령이 결재했는 거 대충 모르고 뭐 그래서 더 찍은 게 아니고 나는 이게보다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인사를 결정을 내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권의 반기를 들었다라고 한동훈 검사장한테 그렇게 평가하시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은 검사로서 역할을 한 거죠. 검언유착이라고 했지만 증거 나온 것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추미애 전 장관이 그런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너는 우리 말 듣지 않으니까 너는 그냥 법무연수원 교수로 가. 그래서 내쫓은 거죠. 뭘 한 거였습니까? 한동훈 검사장이. 네, 뭐 인사권은 대통령이니까요. 그 네. 얘기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는 그거는 대통령의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의사결정 네. 아니겠습니까? 지난 12월 31일입니다. 노영민 실장은요, 우리 신수석과 관련해서 풍부한
법조 경력을 바탕으로 균형감, 개혁 마인드, 추진력을 겸비해 권력기관 개혁 완성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본인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본인이 생각하는 검찰 개혁 부분, 특히 인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법무부 장관하고도 얘기하고 대통령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통령이 그 의견을 안 받아들였어요. 네. 본인의 생각과 다른 결정을 하신 거죠. 그러면은 참모로서 너는 왜 안 따라? 이거는요. 무조건 대통령과 통치권자의 얘기를 따르는 것은 저는 간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간신이라고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습니다. 이것은 바로잡아야 합니다. 라고 목을 내놓고 하는 것이 충신이지. 너는 내 참모야. 그러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따라해. 그게 간신이지요. 신현수 수석은 간신이 아니라 충신이 되기 위해서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아니, 싶습니다. 근데 그건 조선시대에는 나름 죽고 뭐 이런데 이거 지금은 뭐 정권 다 끝나가고 뭐 이런. 아니 지금 뭐 친문 목을 내놓는다는 게 세력들이 사표 낸다는 뜻이겠죠. 아니 그러니까 사표 낸다는 친문 뜻이겠죠. 세력들 네네.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 뭐 대통령이 태종이냐 무슨 뭐 세종이냐 자기네들이 조선시대 왕조시대를 비교를 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한테 이거는- 뭐라고 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가치 판단의 문제예요. 네네. 가치 판단의 문제이고 또 보는 시각의 차이의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이 신현수 수석과 대통령, 그다음에 대통령의 이 흔히 하는 이제 여당의 생각이 달랐다. 네. 그러면 이제 본인이 깔끔하게 사표 내고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네.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다만 이것을 갈등설에 의해서 흘리고 하는 것은 충신으로서 행동이 절대 아니다라고 제가 단언해서 충신이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밖에 떠들지 않는다 그렇죠. 이 말이죠. 네네. 어. 이 사안 관련해서 더욱더 이제 좀 시끄러워지는 것이 어허. 청와대의 반응이 조금 이례적이었습니다. 그렇죠. 대통령이 이 민정수석의 사의 표명을 두고 만류했다는 사실까지도 공개를 했고요. 그리고 이 여러 가지로 좀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는 모양새였습니다. 청와대가. 이런 모습은 좀 흔치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뭐 청와대가 다 해명을 해요. 이거 네. 언론 자꾸 보도되면 해명하고 그러니까 보도되면 상당히 해명하고. 이례적인 거죠. 우리가 정치권에서 볼 때 뭔가 이례적인 것, 이상한 것은요 내막이 있는 거예요. 내막에 대해서 설명을 제대로 안 해주시니까 그 설명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 청와대 관계자? 아니 관계자가 아닌데 그러니까 되게 추측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추측을 잘하는 사람으로서 네. 제가 해석을 드리자면은 이 검찰과 법무부 간의 갈등이 더 커지는 것에 대해서는 좀 미연에 방지하자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위직 외에 이제 중간 간부 인사가 있습니다. 중간 간부 인사가 있기 때문에 극단적인 갈등이 아닌 통합의 과정을 갈 것이다라는 또 예측을 또 한번 해보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중대범죄수사처를 이제 3월에 여당이 이제 통과시키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법의 문제가 있고요. 또 그다음엔 공수처에 이제 검사들 임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임용하는 과정들도 있고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검찰과의 갈등 이슈가 불거지는 것 자체가 청와대에서는 좀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무마하고 가자라는 취지로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근데 저러한 해명 가지고 갈등이 무마가 됐습니까? 이제 갈등은 더 드러났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갈등의 원천이 됐던 언론에 공개된 것들은 대부분 다 신현수 수석을 통해 가지고 공개가 되고 있고 지금도 신현수 수석을 통해 가지고 측근이라는 사람들을 통해서 문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공개되면서 언론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는 거기에 대한 해명 차원의 수준인 걸로 제가 그렇게 사례합니다. 참 저는 막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딱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변호사님한테 많이 묻고 싶은데 검찰 수석이에요. 지금 국민의힘 검찰 수석이 아니고 민주당 검찰 수석이에요. 민정수석이에요. 죄송합니다. 아주 제가 놀라가지고 민정수석인데 그러면 검찰 개혁을 하라는 그런 취지를 받아서 자기가 할 건데 지금 어떤 얘기를 했냐 부끄러워서 못하겠다 뭐 이런 표현도 제가 언론에 봤었고 신현수 수석의 속마음은 뭡니까? 일단은 뭐 개인적으로 속상한 심정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인간적으로. 왜냐하면은 그 박범계 장관의 인사안이 받아들여졌다는 네. 건 자기는 대통령의 신임을 잃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법조인들은 되게 자존심이 강하죠. 자존심에 상처 입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네. 정말로 대통령을 생각하고 대통령의 퇴임 후를 걱정하고 20년 직이라면 이런 식으로 물러나는 건 정말 너무 모양새가 안 좋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내부에서 어떤 갈등과 알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좀 기다렸다가 뭐 다른 핑계를 대고 대외적으로는 물러나시는 게 이 뭐 좀 좋은 모습이지 않았을까. 그럼요. 지금 사실 언론도 레임덕이 뭐 가속화된다거나 뭐 지금 이 정부가 검찰을 장악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프레임을 짜서 몰아가고 있는데 그거 일조하신 거잖아요. 그럼 생각이 다른 거예요. 검찰 개혁 방향이 신현 수석하고 지금 대통령하고 박범계 장관하고 생각이 좀 다른 겁니까?
그건 이제 예컨대 뭐 기본적으로 검찰 출신이니까 후배 검사들을 믿는 거겠죠. 그러니까 뭐 신사협정 본인도 검찰 출신이잖아요, 이 변호사님. 예. 그러니까 별로 안 믿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 그 검찰 내에서도 신망이 높으신 아. 분이고 후배들을 자기가 조율할 수 있고 충분히 이제 이쪽의 의견을 소통의 아. 통로가 될 수 있다. 이런 역할을 본인도 뭐 청와대도 기소했을 것 같고 본인도 할 거라고 마음 먹으셨는데 그게 안 된 거겠죠. 근데요, 이게 네네. 검찰 개혁을 바라보는 입장이 다른 것이 아니라 검찰 개혁이라는 용어에 대한 상호 인식이 다른 것 같습니다. 현 여권은 검찰 개혁이라고 얘기하지만 신현수 수석은요, 검찰 장악이라고 느끼는 거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이성윤 지검장이 지금 울산시장 청와대 개입 사건과 관련된 청와대 수사 뭉개고 있습니다. 수사 못하게 하는 게 검찰 개혁입니까? 이건 검찰 장악이죠. 장악해서 권력을 향한 수사를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정권이 얘기하는 검찰 개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월성 1호기 수사, 경제성 관련 수사, 이것을요 못하게 하고 계속 이것은 뭐 공약이다, 뭐 국정 과제다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잖아요. 수사에 대한 정당성을 못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신현수 수석은 검찰 장악을 하려는 이 집권 세력의 모습은 잘못됐다라고 항변하고 있다라고 좀 보여져요. 그럼 그런 사람 왜 뽑았어요? 대통령이나 입장에서. 저는 검찰 출신은 대통령 이제 더 이상 청와대에서 부르면 안 된다고 봅니다. 사실은 청와대 갈 일 없겠네요. 본인집에서도. 그러니까 왜냐면은 어쩌지? 이때까지 지금 청와대에 있던 검사 출신 또는 심지어 검찰 검찰 출신 수사관이 청와대 안에 있는 일들을 다 검찰의 그 빨대가 된 거잖아요. 사실 김태우, 누구나 알 겁니다. 예, 김태우 씨, 그리고 뭐 검찰 박형철, 출신의 이인권, 비서관들. 예. 네. 그걸로 해서 다 뭐 유재수, 뭐 감찰 무마, 뭐 그리고 그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이렇게 당하고도 검찰 출신은 다시 쓴 게 저는 본인이 검찰 패착이라고 출신인데 봅니다. 우리를 믿지 말아 달라. 우리를 절대 뽑아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아니, 저는 자꾸 제가 알겠어요. 이 변호사님 네. 얘기에 반박을 하게 되는데 네. 당했다라는 표현은 부적절한 것 같아요. 검찰이 잘못 있는 사람들 수사라고 있는 집단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수사를 해서 예를 들면 조국이라든지 다른 분들 다 지금 1심에서 유죄 판결 받았잖아요. 근데 수사의 비례성과 속도라는 것이 안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조사하는데 수사 비례성을 얘기하는 그것은 어불성설 같다는 그것도 이제 게 제일 평등의 많아요. 원칙이죠. 한편으로 양의 문제도 평등의 원칙이 존재하는 건데 이렇게 저는 좀 분리를 했으면 좋을 예. 것 같아요. 이 검찰에 대해서 장악이라고 표현하는 건 좀 과하고 문민적 통제인데 거기에 대해서 조직과 인사의 부분에 있어서는 대의제 정부로서 문민적 통제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러나 수사에 대한 독립성의 문제에 있어서는 충분히 또 거기에 대해서 독립성을 줘야 되는 것들인데 이게 역대 정부가 보면은 이것을 혼돈해서 막 섞어서 써버렸어요. 예전에 그랬죠. 예, 그런 측면이 있다 보니까 이게 혼란이 있었던 거고 검찰은 이걸 또 한꺼번에 다 내놔라고 하는 거고 근데 다 내놓을 수는 없는 거예요. 검찰은 수사의 독립성은 가지고 있더라도 조직과 시스템의 문제, 문화의 개선의 문제 이런 것들은 정부가 대의제 정부라는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서 통제가 가능한 거거든요. 이걸 좀 우리가 극단적으로 이제 그만 싸워야 돼, 이 문제는. 아니, 이렇게 근데 분리해서 좀 해야 돼요. 민주적 통제를 하라고 그랬지 자의적 통제를 하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통제도 법과 제도에 맞게 수사도 해야지. 마찬가지예요. 독립적 수사를 하라고 했지 자의적으로 양을 왔다 갔다 하면 에스컬레이트하는 수사를 하라고 한 게 아니거든요. 그게 검찰의 권한이죠. 이런 갈등이 형평성의 문제에서 끊임없이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자, 논란이 됐던 청와대 해명 중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게 이 백운규 장관 구속 영장 청구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경로한 적이 없다라는 해명. 이것 때문에 오히려 더 관심이 좀 주목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강한 부정은 또 긍정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자, 이 일각에서는 이 백운규 장관의 영장 청구를 두고 뭐 청와대와 여권이 가진 검찰에 대한 불만이 이번 검찰 인사의 트리거가 됐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오던데 어느 정도 좀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신현수 수석을 시킨 게 월성 원자력 그 수사 좀 윤석열 총장하고 잘 얘기해서 잘 좀 조치 좀 취해. 그리고 또 뭐 청와대 관련된 수사들 좀 이것도 좀 원만하게 잘 무마시켜. 그런 미션을 줬는데 결국에서 검찰은 계속해서 공격, 수사를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난 2월 4일입니다. 윤석열 총장이 백운규 장관에 대해서 영장을 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3일 있다가 12월 7일 날 박범계 장관이
갑자기 검찰 고위급 인사를 합니다. 이렇다면은 대통령께서 경로를 하지 않으셨더라도 백운규 장관 영장 청구와 검찰 고위급 인사는 분명히 연동돼 있다라고 우리 합리적으로 추측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려요. 그 임명되고 사의 표명할 때까지 이슈는 두 개 같아요.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영장 청구 또 그리고 인사, 검찰 인사 그 부분 같은데 자 어쨌든 영장은 기각이 됐습니다. 기각이 돼서 검찰이 좀 무리한 기소를 한 게 아니냐라는 게 영장 판사의 판단이기도 하고요. 근데 저는 장준 총장 얘기 받아서 뭐 그렇다면 굳이 뭐 밑에 이제 직접적으로 공문서 뭐 폐기하고 이런 사람들 뭐 영장이 됐잖아요. 재판하고 네, 있는데 굳이 전 장관까지 이렇게 영장을 하고 그 이유는 뭘까요? 그건 제 생각엔 일종의 무력 시위라고 봅니다. 아, 우리가 무력 시위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우리 인사는 안 받아들여 줄래? 라는 그러니까 가만두지 않겠다. 뭐 계속 괴롭혀 주겠다는 거 아닌가요? 왜냐면 인사 협의 중이었고 예. 뭐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해야 할 시기에 한 것을 할 뿐이다라고 검찰은 말하겠지만 일단 기각되고 된 마당에 기각까지 된 마당에 대통령이 그렇게 청와대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가? 자 이게 좀 무리한 영장은 무력 시위다. 근데 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무리한 기소였다, 뭐 수사였다라고 평가하는 건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아직 재판은 남아 있으니까. 우리 얼마 전에 봤잖아요. 정은경 전 환경부 장관, 김은경이죠. 김은경 전 네. 환경부 장관. 기본적으로 영장 작년에 쳤을 때 기각됐어요. 네. 그런데 지금 1심에서 법적 구속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장이 기각당했다고 해서 저 사람은 잘못이 없어라고 판단하는 것,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한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그게 바로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난주 금요일에 이문정 검사 감찰 3가장설이 언론에 돌면서 그렇죠. 이프로스에 막 반발 글이 올라오고 근데 그건 인사 협의를 위해서 검찰에 줬더니 대검이 언론에 흘리고 벌써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면은 서로 신뢰를 가지고 인사 협의를 할 수 없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문정 검사가 뭐 원래 핀셋 인사라는 둥 뭐 이러면서 그렇죠. 논란이 되고 있죠. 감찰 정책연구관인데 뭐 일을 못하죠. 근데 감찰과장이다라고 해서 언론에 크게 났었어요. 결국은 뭐 지금 논의 과정에서 아직 진행되는지 검찰이 언론 플레이하는 모르죠. 거죠. 예, 아직까지는. 뭐 네. 막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흔히 기재부도 막강한 권력이잖아요. 기재부 인사가 이렇게 밖으로 흘러나오는 거 봤습니까? 우리가 기재부 국장 누가 임명되는지 우리 관심 없거든요. 기재부 국장 한 명도 몰라요. 한 명도 모르죠. 그죠? 네. 우리 전 국민이 이렇게 검찰을 알아야 되는 상황 자체가 비정상적 상황으로서 수십 년 동안 해왔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문정 검사 인사 발령 문제 가지고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추측이잖아요. 네. 대검에서 흘렸다라고 명확한 증거 없잖아요. 내부망에 올랐으니까 그것도 추측이잖아요. 그 예를 들면은 신현수 수석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 네. 신현수 수석이 얘기를 했을 거야라고 우리 추측하잖아요. 그 청와대에서는 그런 거 추측하지 말라면서요. 자기네들 거는 추측하지 말고. 신현수의 지인이 받은 카카오톡을 카카오톡이 신현수 수석이 얘기한 건 아니죠. 공개된 근데 거잖아요. 저라면 이런 상황이면 안 할 것 같은데요. 사표? 아니 문자 보내서 장원 씨한테 보내면 장원 씨가 쪼르륵 뛰가서 확인해 언론에 봤어요? 얘기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인이 한 거 확인해 봤냐고요. 아니, 우리 그 추측이잖아요. 보도잖아요. 언론에 나오니까 그 언론 보도를 그렇게 믿어요? 지금 그 보도하는 거 조선, 중앙, 동아예요. 네. 우리 진보 진영에서 진영에서 한겨레에서 났습니다. 한겨레에서 한겨레 나왔습니다. 한겨레에서 났죠. 근데 보수 우파 진영이라고 일컬어지는 언론사에서 얘기하는 거 그렇게 잘 믿으세요? 여태까지 잘 안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비판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려요. 그 이제 이게 제가 봤을 때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여론화되어서 받는 상처라는 게 존재하는 거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검찰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영장을 저는 남발에 그냥 막 던진다고 봐요. 네. 영장 기소 이런 부분에 의해서 내가 나중에 무죄를 받더라도 엄청난 사실은 이 개인적인 손해를 봅니다. 손해를 봅니다. 제가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전에 탤런트 김영애 씨 있잖아요. 그죠? 네. 거기는 이제 언론의 경우죠. 황토 무슨 사업을 하셨는데 그렇죠. 그 회사가 망했어요. 보도에 의해 본인 돌아가셨어요. 본인 돌아가셨어요. 근데 나중에 전혀
근거가 없는 일이었어요. 이만큼 사실은 언론이라든가 또 검찰의 기소라든가 영장 이런 것들이 개인의 인생에 대해서 막강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근데 우리가 흔히 검찰이 인권 검찰, 경찰을 견제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은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 더 인권을 침해하는 요소들을 많이 만들어 왔기 때문에 우리가 기소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심스럽게 하자, 분리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또 한편으로 장 소장님 이야기하신 부분도 어떻게 보면 그게 또 언론 개혁의 하나의 또 화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검사는요 수사하고 기소하는 집단이에요. 그 사람들 보고 너희들 인권 지켜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권한에 대한 해석이라고 보여집니다. 본인들이 인권은요 인권 지키겠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야기해 인권. 아니, 본인들 인권 지키면서 수사를 해야죠. 그랬는데 너희들 수사권, 기소권 너무 남발하니까 그것은 인권을 침해하는 거야. 라는 평가를 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려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네네. 말씀하세요. 형평성과 비례성 얘기하는데 네. 지금 권력을 갖고 있는 분들, 여권에 계신 분들이 잘못을 많이 했으니까 거기 수사하는 거지. 그럼 검찰은 자 야권에 있는 국민의힘 사람들 잘못하지 않았는데 형평성 맞추기 위해서 억지로 찾아가지고 수사하고 기소해요. 그게 정치검찰이죠. 정치검찰 하지 말라고 이 여권에서 검찰개혁하자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형평성, 비례성 얘기하지 마시고요. 잘못한 것을 수사하고 기소하는 검찰의 권한을 제대로 지켜줘야 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여담으로 하는 얘기인데요. 네. 대검 간부회의에서 그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국회에서 충돌이 있었죠. 그걸 대검 간부들이 총장님하고 틀어보면서 유독 여당 사람들만 눈에 들어오더래요. 저 박범계 저 보좌관 목 조른다. 그건 자기 정치적 편향이라는 거는 어쩔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자, 신현수 민정수석은 문 대통령한테 거취를 일임하고 직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거 뜻을 그냥 해석 없이 보면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좀 들어요? 다른 느낌을 받아들여지는 게 그냥 내가 사의 표명을 본인이 거두고 다시 열심히 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면 되는데 예. 왜 또 대통령에게 거취 문제를 넘기는 게 공을 대통령에게 잠깐 넘기는 듯이 보여서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라면 약간 이것도 기분 나쁠 것 같거든요. 왜 그러셔요? 이거 고민입니다. 부담돼요. 약간 이렇게 될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 결국에는 신임을 물은 거죠. 신임을 저에 물었다. 대해서 일정한 권한을 좀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줘라. 대통령께 신임 물은 거고요. 또 하나는 대통령에게 부담을 준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 어떤 결정을 하시든지 상당히 많은 언론과 국민들은 여러 가지 방향으로 생각할 것 같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우리 두 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면 직무 수행의 최선의 방점인지 거취를 일임하라고 맡기는 게 대통령은 또 어떻게 선택할까요? 대통령에게 공을 떠넘겼는데 이게 좀 너무 무책임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워낙 그 언론을 통해서 청와대 균열상이 많이 드러났고 이미 내상을 입을 만큼 내상을 가할 만큼 가하고 이렇게 하는 거 참 이것도 역시 마지막까지 모양새가 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제가 구중궁궐에는 늘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언론에 통해서 갈등설처럼 나온 게 문제인 거고요. 그렇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 저는 신현수 수석도 또 다른 본인이 또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예를 들자면은 검찰 쪽에서 인사 관련해서 중하위직 인사에는 의견을 많이 반영해 달라. 그런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대범죄수사청 문제도 있고 네. 이런 부분들에서 검찰의 의견을 또 받아서 해야 될 일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대통령이 생각하시는 검찰개혁의 방향에 대해서 또 정리해야 될 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완전히 물러난다 이야기를 하시기가 쉽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네. 저는 이 일이 어느 정도 다 일단락이 네네. 되면 대통령께서 입장 표명이나 사과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례가 있어요. 2015년도에 당시 문재인 대표께서는 김영한, 김기춘 청와대 이 갈등이 불러 일으켜졌을 때 청와대 위아래가 없다. 공선 사후 기본 개념도 없다. 정상적인 상태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 사과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거든요. 네. 그때 한 말씀을 본인에게 다시 되물어서 입장을 밝히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곧 있을 검찰 중간 간부, 차장, 부장급 인사가 지금 있는데 이게 가장 눈에 쏠립니다. 만약에 신수석이 있다면 이번에는 박범계 장관하고 뭔가 좀 조율을 할지 어떻게 진행될지 요걸 한번 짚어볼까요?
평생을 안 만난다는데 어떻게 조율이 되겠습니까? 이게 말을 한 번 하면 안 되는데 보긴 볼 것 같은데 그죠? 민주당 법무부 장관이 평생 안 보면 못 그렇죠. 잡을까?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게 이런 겁니다. 아. 갈등은 당연히 있는 겁니다. 세상사에 형제간에도 갈등이 있는데 이 권력을 다루는 집단에서 갈등이 없을 수 없잖아요. 이게 언론에 노출되었고 본인이 한 이 과한 표현들이 언론에 나가가지고 또 본인의 이 가로막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들을 만들지 않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중요한 그 결정을 하는 자리에는 정치적 판단력이 있는 분들이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간 간부 인사 뭐 임은정 검사 얘기도 우리 했지만 좀 어떻게 민정수석 얘기가 좀 더 반영될 수 있을까요? 검찰의 입장이라고 뭐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좀 이것도 심하게 갈등이 다시 재현될 소지도 크다고 봅니다. 지금 가장 관심사가 가지는 게 그렇죠.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장 변필건. 1부장하고 차장 검사 등. 예, 지금 변필건 부장하고 이성윤 중앙지검장하고 굉장히 서로 뜻이 안 맞단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어떻게 해서든 변필건 부장을 배제시키려는 입장인데 이거 어떻게 조율되겠습니까? 지금 안 보기로 하셨다는 두 분이 만나서 테이블에서 협의가 될까요? 상당히 좀 회의적입니다. 사실은 검사장급 인사도 중요했지만 어쩌면 더 중요한 게 실무자급입니다. 실무 중에 가장 핵심인 부장급들 또 그의 차장급들 인사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하나 있네요. 네. 그 박은정 감찰관, 네. 예, 저 윤석열 총장 징계에 나서서 추미애 장관의 지휘 아래 나서서 저 검찰 안에서는 그 사실은 예, 어떻게 해서든 한직으로 돌리거나 그러고 싶겠죠. 근데 그분의 거취도 상당히 관심사고요. 그렇죠. 박은정 감사 담당관 과연 어느 자리를 갈지 그 부분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신현수석 갈등 논란 속에 검찰 개혁은 저는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공수처 지금 거의 설치가 되고 중대범죄수사처도 만들어질 것. 지금 시간이 지금 입법 시간에 지금 탄 것 같은데 앞으로 향후 검찰 개혁은 어떻게 될지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상당히 많이 과제가 남아 있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공수처의 그 실무 검사들이 어떻게 선발되느냐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국가중대수사처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영장 청구권이 없으면 그렇죠. 사실은 또 다른 경찰일 뿐인데 이거 어떻게 해결되는 건가요? 헌법상의 영장 청구권. 네. 세부 디테일에 관해서는 여전히 많은 것들이 과제로 남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은 기소권하고 수사권을 분리해서 그 위법부당한 수사에 대해서 기소하는 담당관이 한 번 더 리뷰를 하고 컨트롤하자는 게 그 분리하는 취지인데요. 이게 국가중대수사처에 영장 청구권이 없으면 사실 실질적으로 수사를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저는 한편으로는 이렇게 신현수석이나 사람들이 부각이 되니까 제도적 측면은 별로 언론에서 안 보는 것 같아요. 오히려 신현수석이나 이렇게 박범계 장관이 앞으로 뜨고 제도는 제도대로 가면 검찰 개혁하는 입장에서는 더 유리한 측면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사실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법률 제도적인 문제로 접근하려면 결국은 국회가 나서야 돼요. 네. 국회가 주도해서 해야 될 시기가 온 겁니다. 또 왜냐하면은 정권이 어쨌든 마지막 시기이기 때문에 정부 부처에서 하는 것보다는 이 법률 제도적으로 국회에서 먼저 하는 게 지금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상황을 국민들이 너무 힘들게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갈등이라는 것은 또 다른 이유로 보면은 생각이 다른 경쟁입니다. 생각들끼리의 경쟁입니다. 이런 갈등이 있어야지만이 구태를 벗을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한 단계의 혼란한 상황을 잠시 봤다 이렇게 보시고 검찰 개혁이 이루어진 검찰이 독립된 더 좋은 상황도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마침말을 하고 싶습니다. 네. 검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뺏는 게 검찰 개혁입니까? 검사에게 공판만 유지해라라고 하는 게 검찰 개혁입니까? 그것은 검찰 무력화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검찰 권한을 빼앗아서 정권을 향하는 수사를 못하게 하는 것이 이 정권은 검찰 개혁이라는 그런 네이밍을 붙였는데 저는 그것을 검찰 장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검찰 개혁은요, 고 노무현 대통령 그러한 자세로 해야 돼요.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안희정이라는 측근이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하니까 공식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네. 나 마음에 안 든다. 하지만 검찰 멋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검찰 개혁은요, 정치 눈치 안 보는 게 검찰 개혁이에요.
박근혜 측근인 최순실도 잡아넣고 이명박의 친형인 이상득도 잡아넣고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들 다 잘못하면 잡아넣는 게 권력을 눈치 보지 않고 잘못한 사람들 기소하고 수사하는 게 검찰 개혁의 핵심 요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편 수사 못하게 하는 것, 그래서 인사권을 가지고 그 수사하는 사람들을 무력화시키는 것, 그것은 검찰을 망가뜨려서 무력화시키는 거다라고 말씀드려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선택은 아마 대통령한테 남아 있는 것 같은데요. 대통령은 과연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될지 장원 씨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담스럽죠,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자, 이게 만약에 만약이라는 표현 빼고 저도 이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 직원이 한 번 그만둔다 그래서 제가 잡았는데 나중에 와서 아니 뭐 그래도 하시라고 하시면 열심히 할게요. 이러면 어때요? 전 안 쓰죠. 안 쓰죠. 안 씁니다. 전안 쓰죠. 예, 예. 안 쓰죠. 예. 제 머리 제가 사장인데 그거 제 머리 위에 있겠다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저한테는. 예. 저도 뭐 꺼져 이럴 것 같긴 한데. 꺼져요. 저는 직원이라면 직원이라면 있잖아요. 그 말도 못 합니까? 아니 신현수석이 아니고 제 직원이라면. 깨로웨이. 저는 그래도 별로 존댓말은 써주세요. 꺼지세요로 해주세요. 꺼지세요. 예. 잘 가세요. 네. 자, 어떻게 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은? 저는 네. 이번에 뭐 중견간부 인사가 끝나고 난 다음 그때까지는 계속 자리를 지킬 것 같은데 이러한 상황을 불러일으킨 신현수 수석과 임기 말까지 가지는 못할 것 같다. 독합니다. 적절한 네. 시점에 내보내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요거까지는 할 수는 있지만 그 이상 가지는 못할 것 같다. 예, 공감합니다. 네, 공감한다.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은가 보시겠습니다. 우리 검찰 출신 우리 이현주 변호사님은 예. 어떻게 보십니까? 언론이 포커스를 뭐 갈등, 뭐 청와대 내의 갈등 알력 이런 것보다 좀 검찰을 어떻게 배를 세울 건가 네. 이런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걸 논하는 기사는 참 드문 것 같아요. 예, 그렇죠. 흥미 위주의 뭐 그리고 뭐 사람과 사람의 싸움으로만 초점을 맞추는 무협지 같아요. 네, 그런 보도가 너무 아쉽습니다. 뭐 검찰 개혁이라든지 큰 그림 같은 것보다는 누구 또 우리 장성수가 말한 것처럼 나 쪽을 어떻게 보호하기 위해서 그 얘기만 더 많이 나온다는 게 그건 충분히 좀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결국은 뭐 이게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됐던 건 사실입니다. 네. 자, 앞으로 이번 논란이 검찰 개혁, 국정 운영 어떻게 대통령 지지율하고도 상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영향을 줄 것 같습니까? 별 상관없습니까?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핵심 지지층에 반하는 그러한 결정들이 아니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반대하는 쪽에서는 그냥 먹잇감으로 생각해서 막 공격하는 그 정도 수준이지 뭐 심각하게 타격을 줘서 레임덕을 간다거나 지지율이 폭락한다거나 정권 운영하는데 부담이 된다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안 될 것이다. 이제 그럼 뭐 사과할 필요까지는 없겠네요. 보니까 실제로 이게 이 상황을 보는 사람들이 보수든 진보든 신현수 수석의 행동이 과했다는 생각은 좀 할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적정선에서 마무리되고 끝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됩니다. 네. 자,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의 표명으로 인한 엄청난 일들이 전개됐었는데요.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자, 뉴스 코멘터리 막점 막후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잘 준비해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요일 밤 11시 뉴스 코멘터리 막점 막후 많은 시청 바랍니다. OBS